지금 우리가 뭐 하려고 여기 모였냐, 일요일 날 아침에. 명리학 공부하려고 배웠죠? 뭐였죠? 명리학. 그래서, 그럼 도대체 명리학은 뭐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명리학이란 건 도대체 뭐냐. 그것부터 생각해야죠. 그래서 항상 그 개념 정리, 용어에 대한 개념, 이걸 이제 분명히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헷갈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운전만 하고 가는 거예요. 저기 어디 내가 뭐 동생 집을 가기로 했다. 멀리 춘천에 있는 동생 집을 간다.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를 가야 되는데 대부분 그 목표를 놓쳐버리면 그냥 야 드라이브 한다고 막 이리저리 갔다가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명리학을 한 사람이 그런 거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그래서 초중고 애들도 왜 공부한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공부한 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애들은 뭐 고등학생 같으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목표가 대학 입시. 그러면 대학교 가면 또 뭐 하냐. 목표가 대학 입시니까 고3 때 그렇게 밤 늦게까지 막 이렇게 뭔가를 하다가 대학교 딱 들어가면 이제 목표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목표를 놓치고 이제 방황하다가 이제 3, 4학년 되면 이제 취직이다. 취직이 목표다. 그러면 이제 그 목표를 위해서도 취직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러면 취직하면 또 뭐냐? 그냥 월급 받고 이제 그냥 요새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죠. 근데 결국은 사는 거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데 그때 그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건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가. 근데 그게 없다. 일반적으로 다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만 쭉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항상 그 생각이 있죠. 그래서 목표를 놓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명리학은 뭐 하려고 하냐? 명리학은 뭐 큰 목표가 있겠죠. 근데 이제 작은 목표로는 우리가 사주팔자 풀려고 하죠. 사주팔자. 그러면 그러니까 매 시간의 수업 초점은 사주팔자 푸는 것에 맞춰져야 되겠죠. 매 시간.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사주팔자는 도대체 뭐냐? 사주팔자는 뭐냐? 이런 개념이 분명해야 된다 이거죠. 사주팔자. 근데 그거는 별로 안 해. 그럼 사주팔자는 천간과 지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 또 천간과 지지는 도대체 뭐냐? 천간과 지지. 근데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명리학 한 사람들이 천간과 지지 강의를 합니다 하면 안 오죠. 다 아는 거. 천간은 뭐냐? 가불병정. 지지는 뭐냐 하면 자축인명. 이렇게 이제 가버리죠. 나 안다 이거죠. 나 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천간과 지지는 뭐고 왜 명리학에서 천간과 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간과 지지 이전에 뭐 음양 오행 이런 것이 있는데 도대체 음양은 뭐냐. 음양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하죠. 음양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모든 그 명리 책이나 뭐 주역책이나 동양철학 책 보면 음양 부분 보면 앞에 많이 하면 1, 2페이지 어떤 책은 반 페이지로 음양을 처리해버리고 넘어가죠. 그리고 심지어는 전에 그 공부할 때 보니까 음양론이란 것이 있고 또 오행론이란 것이 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섞여져 가지고 음양 오행이 됐다. 뭐 이런 글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 제가 명리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모르니까 머리가 백지 상태니까 그런갑다 하죠. 그런갑다. 그래서 이제 세월을 계속 보내면서 저는 이제 명리를 한 40대 중반쯤이나 이렇게 처음으로 접해가지고 한자 세대가 제가 아니에요. 한자 세대. 한글 세대라고 그때 그랬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처음에는 가로 해가지고 한자가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싹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저 나이 먹어가지고 한글 세대라 가나. 근데 어쨌든 그때는 아예 한자 자체를 못 쓰게 해버렸죠. 교육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얻는 것은 겨우 신문을 읽을 때 그 한자라든가 아니면 문과로 가면 뭐 한문을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얻는 것,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갑을병정, 이거 명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갑을병정하고 자축인묘를 쓰는데 그걸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읽을 줄은 안다. 신문 같은 걸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읽을 줄은. 근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축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제가 축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축자 처음에 막 이렇게 신문 같은 걸 놓고 막 연습을 했는데 자부터 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청간, 지지 이 글자들을 막 열심히 연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접해 보니까 교육을 하면 개인차가 있잖아요. 개인차. 여기서 이렇게 똑같은 교실에서 지금 한 사람한테 이렇게 똑같은 말을 들어도 받아들인 건 다 달라요. 맞죠? 네. 자기가 아는 만큼만 받아들인다. 아는 만큼만 이해하고. 그래서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교실에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쭉 이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다 다른 거죠. 근데 거기 보면 공부 못 한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바보 취급해버리고 근데 그 애들이 또 어떤 데 활약을 할 때가 있잖아요. 소풍을 갔다, 운동을 한다, 아니면 무슨 노래를 한다 이런 경우는 그 애들이 이제 또 주특기가 있다 그 말이. 근데 우리는 오로지 국영수 쪽에다만 맞춰가지고 대학 입시에다 맞게 모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그쪽으로 몰아놓고 거기에서 어긋나고 뭐 실업계 간다 하는 애들은 무슨 좌절하고 우리는 패배자다 뭐 이런 지금 생각을 갖게 만들었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저마다 자기 성향이 있는데 개인차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지금 현재 한국 교육은 이제 몰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거기서 약간의 이제 변화가 생긴 것이 무슨 대안학교나 아마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애들이 이제 대안학교로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돼 있잖아요. 부적응자가. 국영수 이쪽 못하면 나 저런 거 하기 싫다. 소위 이제 명리로 말하면 관인과 식재가 이렇게 있죠. 관과 인을 쓰는 사람이 이 사람이 공부 잘하고 나중에 월급쟁이 하는 거예요. 월급쟁이. 이 관인들이 말 잘 듣고 그 다음에 칭찬받고 그 다음에 상도 받고 근데 이 식재들은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의 삶을 살고 싶어라 한 거예요. 나는 노래하고 싶어. 나는 뭐 연기하고 싶어. 아니면 나는 무슨 기술을 갖고 싶어.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래서 이거는 말 잘 듣고 이거는 시키면 시킨 대로. 시키면 시킨 대로. 그래서 우리 보통 상명하복 그런 거 있죠. 이런 집단에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부터 선생님 말 잘 들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 얘는 이제 부모가 그러니까 그럼 잘했다 이렇게 등을 쓰다듬어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물들어졌어요. 세뇌가 됐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람은 모두 북한 사람이 뭐에 세뇌되듯이 지금 남한 사람들은 그런 것에 세뇌돼 있다. 어른 말은 무조건 잘 들어야 된다. 직장에서 직위가 높은 사람 말은 무조건 충성,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이런 것에 머릿속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효라든가 아까 뭐 불충 막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뭐 역적같이 나쁜 놈으로 이렇게 취급해버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식재들은. 식상과 재성을 쓴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나는 내 삶을 사고 싶다고. 왜 저게 답이냐고. 시키면 시킨 대로 내가 바보예요? 나 바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답이다고. 왜 그게 답이냐고. 이게 요새 오지선다죠. 오지선다가 있으면 지금 답은 1번으로 나오는데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3번이라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번도 맞게 해줘야 된다. 생각의 차이니까. 의견의 차이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론이. 그럼에도 이 대중교육에서는 너는 틀렸어. 1번만이 답이야.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여기 2, 3, 4, 5 이렇게 쓴 사람들 여기다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5번이라고 막 찍어버린 사람도 있죠. 그것도 하나의 삶이죠. 나는 이런 거 하기 싫다고 나 시험 거부. 그것도 자기 생각을 이제 실천하는 거죠. 나는 이런 교육 거부해. 나는 학교 안 다닐 거야. 왜 내가 대학을 가야 되냐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부모라든가 사회라든가 뭐 선생이나 이 압박 속에 너는 그렇게 공부 잘하면서 왜 그러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가 죽어버려. 식재들. 근데 이 관인과 식재는 우리 사회 분포는 정확히 5대5라고 해요. 5대5.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주팔자를 타고난 애들은 한국에서는 행운하죠.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식재는 일종의 이제 자기 생각, 이거 자기 무슨 사업을 해보고 싶고, 자기 일을 해보고 싶고, 이런 애들은 설탕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요거는 또라이. 학교 같은 데서. 이상한 놈 돼버리죠. 이상한 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봐요. 지금 공부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제 이쪽 파들이 이제 공부 못하는데 팔자에 천간이 식재로 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공부에는 관심 없고 이렇게 딱 단정해도 좋아요. 팔자에가 천간에가 관인이 좀 강하게 딱 들어있으면 얘는 공부 잘하겠네, 공부 시켜야 되겠네 이렇게 말을 하면 좋다. 근데 천간에가 식재가 이렇게 강하게 식상, 재성 뭐 이런 것들이 보면 무조건 이거는 공부보다는 자기 일,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단정을 해도 된다니까. 단정. 결과를 보고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애기 때부터 그렇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설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대학생도 그 많은 학과 무슨 과든지 취직시험, 공무원, 대학교 앞에 가면 막 공무원 학원이 엄청나죠. 그럼 이 애들은 가도 재미가 없어요. 열심히 하면 들어가죠. 어쩌면 들어가냐면 커트라인 넘으면 들어가는 거죠. 열심히 해가지고. 그럼 거기 들어가도 재미가 없어. 왜 윗사람이 뭐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내 뜻이 있는 거야. 내 뜻. 왜 그럽니까? 저놈 반항하네.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점점 핵심한테 그룹을 가까이 돼서 복심이라고 하죠. 복심. 그 안에 딱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저놈은 내 마음을 다 읽어버려 해가지고 너 비서해라. 비서실장해라. 이렇게 끌고 다니고. 근데 뭐 한마디 반발 이렇게 하면 결국은 아웃되는 거예요. 아웃. 저놈은 사사건건 토를 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명리는 도대체 왜 하냐. 각자 아까 말했던 이 두 개로 쪼개가지고 자기 갈 길을 가게 한다. 그게 적성이고 자기 능력이고 타고난 소질이고 그것 하기 위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도대체 이제 이미 다 이렇게 어른이 돼버린 사람은 이제 필요 없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50 중반 넘고 60 가까이 되고 60 후반 70대 되면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삶을 사니까 참 고맙다. 예? 옛날 같았으면 어쨌는데 옛날 같았으면 죽었다. 조선시대 평균이 한 40대 된다고 하잖아요. 평균 수명이. 왕도 그러고 심지어 그 잘 산다는 왕들도. 그럼 여기가 팔자 본부라 그래요. 팔자 본부. 여기가 팔자 본부란 거는 그 명리 고전에도 모든 책이 똑같이 말을 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봐도 이거 팔자 본부가 맞아요. 여기가 뭐냐면 어린 시절, 청년, 중년, 노년. 여기가 청년 시절. 그 다음에 위에는 천간은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생각을. 지지는 뭐라겠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란 거는 뭐냐면 청년 시절의 현실이죠. 청년 시절의 현실. 저는 청년 시절의 현실 이거를 이력서라고 하고 자기소개서라고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중년 이 세상에 뛰어드는 거죠.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중년. 그러니까 모든 그 어떤 회사에 무슨 취직을 하거나 나가려고 하면 자격증 내라. 여기 자격증. 우리 학교 나왔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능하면 좀 좋게 해주려고 몸살을 하죠. 여기서 뭐 좀 건강하게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그 다음에 뭐 두뇌 영어 수학 학원도 이렇게 보내고, 이제 그러면서 이 부분을 좀 알차게 해주려고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뛰어들게. 여기가 이력서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면 그놈을 가지고 세상에 뛰어들어야 되고, 어떤 인류대를 나왔다면 이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게 뛰어들어야 되고. 그게 이제 여기에 딱 나와. 이게 월지란 말이에요. 월지.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가 부모궁이라 그래요. 부모궁. 그렇게 말하죠? 부모궁. 부모하고, 그냥 청년 시절이니까, 청년 시절에 엄청나게 나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그러면 도대체 부모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부모? 어떤 사람은, 야, 우리 부모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는 뭐 자수성가,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 안 해요. 이 부모 때문에 내 고향이 정해지죠. 고향. 국적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부모 때문에 또 성도 정해지죠. 부모 때문에 아까 출신 학교도 정해져요. 그래 안 해요? 부모가 거기가 있으니까 내가 거기 초등학교 다니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어디 초등학교 골라서 가는 거예요? 중학교를? 그러면 이런 것들은 부모 때문에 뭐 피부 색깔이라든가 뭐 유전적인 여러 요소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다. 키, 막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어떤 애들 키가 이렇게 크고 어떤 사람은 부모 유전자가 들어있다. 그래서 뭐 혈액형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 신체 여러 그런 것들이 많이 이 속에가 들어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부모가 어렸을 때 내가 학교를 끝나고 집에 가면 부모가 항상 없어. 일하러 가가지고. 거기에 집에서 이제 혼자 논 그런 애하고 가면 엄마가 항상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준 그거가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죠. 이 정서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월지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거는 팔자. 이 팔자는 태어날 때 정해지죠. 그래야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변해 안 변해? 지금 어렸을 때 팔자하고 지금 팔자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앞으로는 변해 안 변해?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죽어서도 안 변해. 세종대왕 사주는 지금도 똑같아. 그러니까 태어날 때 정해져 죽을 때까지 이건 안 변해요. 근데 운이란 게 있어요. 운. 해바라기로 태어나면 해바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다 해바라기. 씨가 돼도 해바라기 씨. 안 변해. 해바라기 씨가 뭐 요것이 뭐 최성화로 바뀐다거나 최성화 씨가 된다거나 그런 법은 없어요. 토끼로 태어나면 토끼가 호랑이 되면 이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말인데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바꾸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채송화도 등급 있고 해바라기도 등급 있고 호랑이도 등급 있고 종류가 다 다르죠. 이런데 뭐 하다못해 쌀을 산다 해도 쌀도 등급이 있다 없다. 이 세상 등급 없는 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런 책상 같은 거 등급 있어요 없어요? 책상에 이렇게 살려고 하면 가보면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10만 다 등급이 있는 거예요. 저는 캠코더 저 카메라도 등급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이런 분필도 다 비싼 거 있고 싼 거 있고 다 등급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해봐요. 근데 그 등급은 언제 정해지냐, 태어날 때. 이 책상은 언제 이렇게 이 모습으로 이렇게 이 등급으로 정해졌어요? 태어날 때. 그 마트에 가면 어마어마한 무슨 제품들이 많이 있죠? 마트에? 뭐 식품도 있고 과자도 있고 전자제품도 있고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도 많고
또 저는 그 철물점 같은 데 가면, 야,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다니. 언제 그 모습으로 정해졌어요? 언제? 벤치가 있다. 그럼 언제 벤치로 정해졌어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정해져가지고 그것이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그 모습, 그걸로 있는 거예요. 근데 벤치닥에도 또 등급이 있다 없다? 그러면 바닷속의 물고기 다양하죠. 언제 정해져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가 또 새끼를 낳아도 또 개, 고양이, 동물, 식물 다 마찬가지. 근데 식물도 보면 그 많은 종류 있죠. 식물. 그 많은 종류 있고 각 식물마다 또 등급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마트에 가보면 뭐 똑같이 생겼어도 바나나다. 싼 놈이 있고 비싼 놈이 있고 이렇게 또 등급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다. 자, 딸기가 바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죠. 그리고 우리는 과일이라 그래, 과일. 근데 사람은 딸기로 태어나고 바나나로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은. 제가 아까 중고등학교를 30여 년 이렇게 가르치니까 알죠. 부모들이나 학생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안 된 거를. 선생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탁탁탁탁 이 등급이, 아까 등급이 나오는 거죠. 쟤는 공부로는 안 돼. 쟤는 참 운동 잘하는, 쟤는 참 운동했으면 좋겠는데. 그 운동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 했으면 참 좋겠는데, 속으로만 생각하는데, 부모한테 그거 운동시키면, 그럼 부모는 난리 나니. 국영수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시간 보내고, 돈 보내고, 에너지, 그다음 그 아까운 시절을 다 보내고, 나중에는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취직하면 거기 들어가서 생고생하면 지금 현재 보통 사람 모습이 그렇다. 명리학은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자기 자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자기 자리. 근데 이게 이 월지가 중요하죠. 이거는 태어날 정해죠. 근데 이 운이 이제 변해요. 그럼 도대체 운이란 건 뭐냐? 운. 이 관계를 좀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운이란 건. 이거하고 이건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나예요. 지금 현재 나. 그럼 운이란 거는 나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 모습 변해, 안 변해? 해바라기다.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1월, 2월, 3월, 4월, 5월. 변해, 안 변해? 그것이 운이에요. 그러니까 운이 이 내 팔자 원국을 변하게 한다. 말이 되죠? 안 그래요? 나를 지금 이 모습으로 변하게 한 거는 이 세월이었어요, 세월. 이거는 저 그 달력 있죠. 달력을 이렇게 보면 달력을 천천히 보고 있으면 참 저거는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하루에 하나씩 탁 들어가는 것. 오늘이 1일이다. 그럼 제발 가지 좀 마. 아무리 주변에 압력 넣어도 그 다음날 탁 2일 되고 3일 되고 4일 되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5살 때 그렇게 생긴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거 쭉 거쳐가지고 지금 이 모습이 된 거예요. 천천히 녹아요. 하루에 하나씩 탁. 이것이 운이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주팔자를 본다는 거는 결국 변하는 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 예를 들면 해바라기다. 해바라기는 봄에 새싹으로 태어날 거예요. 근데 봄에 왜 꽃이 안 피지?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바라기나 뭐 그런 걸 보고 이거 왜 꽃이 안 피어? 가을 국화를 쳐다보고 봄에 야 새싹 났다. 왜 근데 꽃이 계속 안 피지? 이런 사람들 있다. 제발 꽃 좀 피어나요. 거기다가 뭐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하고 때려보기도 하고 뭔 약이 좋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가서 주사도 한번 놔보고 난다 안 난다? 꽃이 핀다 안 핀다? 꽃을 피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누굴까요? 시간, 세월, 운, 계절. 해바라기 꽃, 벚나무에 벚꽃을 피게 하는 거는 지 노력이 아니에요. 지가 노력한다고 돼요? 지 노력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 지금 명리학의 핵심이다, 그 말이. 어떤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해갖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뭐 운이 바뀌어갖고 꽃이 핀다고 천만의 말씀. 아까 말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식물들, 동물들이 꽃을 피게 하는 거는 운이다. 세월이다. 세월. 벚나무가 벚꽃을 피게 하고 싶겠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도 언제 한번 내 인생에서 꽃이 한번 피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겠죠. 내 인생에 꽃은 언제 피나 이런 사람 많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많겠죠. 근데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 어떤 선생한테 가서 배우면 또 누구한테 가서 얼굴을 뜯어 고치면 이름을 개명을 하면 필요 없다 그러는 거. 결국 벚나무에 벚꽃을 피게 한 거는 뭐다? 봄이라는 운이 와야 돼. 봄이 와야 돼.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봄 다음에는 여름 다음에는 그냥 아까 말한 가을 크게 이렇게 가고, 그걸 한 달, 1월, 2월 이렇게 가고, 하루로 말하면 아까 달력처럼 그냥 하루에 하나씩 탁탁탁탁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금년도 2024년도 시작했네 했는데 벌써 착착착착 가더니 10월. 이제 또 아까 여기 야유회 답사 이거 언제 가기로 했어요? 11월 초? 그놈 갔다 오면 또 11월. 또 올해 안에 다 갔네. 크리스마스네. 연말이네. 2025년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그 세월이 가면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자주 본 사람은 그대로 너 변하지 않았다. 최근에 아주 옛날 그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선생님 그대로예요. 이렇게. 뭐가 그대로예요? 내가 볼 땐 너도 그대로. 왜냐하면 쭉 한 1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쭉 만났거든. 그래서 또 다시 그 말할까? 해가지고. 자동차가 두 대가 가면 비슷한 속도로 이렇게 같은 운을 가죠? 비슷하게 가면 여기나 뭐 속도가 어째요? 속도가 빠르게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같이 가니까. 니들이나 나나 같은 속도로 가는 거야. 선생님 편하지 않았네요. 너도 편하지 않아. 왜 너 안 가냐,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제3자가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 이따금 2, 3년 이렇게 제 또래 또는 선배 이런 사람들 2, 3년 안 보다가 보는 것이 두렵다. 2, 3년. 그 카페 어떤 조카, 이제 형 집의 조카인데, 그래도 이제 40대 후반이에요. 곧 50이 됐는데, 가족 단톡방에다 이렇게 쭉 글을 하나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이제 영어를 배웠어요. 영어를. 학원에서. 거기 적어놓은 거 보니까 저는 기억 못하죠. 근데 3년 반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튜브에서 제 얼굴을 이제 명리를 강의한 거를 본다. 거기다 그런 걸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얼굴을 쭉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의 아버지, 이게 그 조카한테는 할아버지 모습도 보이고, 내 형제가 한 얼굴도 참 그 모습이 들어있더라. 근데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저도 내 얼굴 보면서, 저 동생 저 얼굴들, 그 모습이 나한테 있는데, 이제 그 조카한테도 보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 할아버지 모습이 저거 있지? 웃음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하다. 서글프단 말은 뭔 말일까요? 울음이나 세월이 같다. 운명이란 숨겨진 지도는 노력